보이스피싱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을 잘 분석해 봤더니 네 명의로 대출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정보를 빼가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피해 규모가요. 1965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35.4%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피해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대출 안심 서비스다. 그래서 차단 서비스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고 있죠. 제가요 은행 가갖고요 이런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그럼 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고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금융사에 공유가 되면서 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대출이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 이번에 이제는 개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실시간으로 차단이 된다라는 거. 그럼 뭐가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빙자해서 대출 나오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보이스피싱이 사후 대처라 그러면 이거는요 사전 대처죠. 그래서 그러네요. 굉장히 잘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보이스피싱 수법 위에 아니죠. 뛰는 보이스피싱 수법 위에 나는 알아야지. 대한민국 IT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IT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이게 참여 금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참여 금융사를 봤더니 4천 개사가 넘어가요. 뭐 은행부터 보험사부터 시작해서 여신금융이라든지 다양한 금융사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이거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느냐라고 본다면요. 가까운 자기가 이제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가셔서 본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직요 비대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용자 본인이 가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가서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직은요 비대면 안 되고요. 아직은 위임받은 이제 대리인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가셔서 은행 가서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은행 몇 군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일일이 다 찾아가야 한 군데만 가도 돼요? 이게 참여 금융서가 아까 4천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4천 개 다 찾아가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은행 한 군데 딱 가셔갖고요. 나 이거 신청할게요. 라고 하면은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용정보원에 이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금융사의 정보가 계속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한 군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이 서비스를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대출 받고 싶을 때 불이익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 대출 한도나 이자율 이런 게 관심사잖아요. 네. 그런 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심 차단 서비스는 나도 차단시켜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대출 받으려고 해도 차단되셨으니까 못 받아요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 차단된 이 서비스를 본인이 또 똑같이 방문하셔가지고 해지를 해주셔야만 다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셔서 또 비대면도 안 돼서 직접 방문하셔서 해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진 않지만 저희 아버지는 더 못하세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빠 은행 가서 이거 신청하세요. 네. 왜냐하면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나도 모르게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피해를 준대도 아버지가 내가 은행에 안 가는데 어떻게 난 몰래 대출을 일으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핸드폰 안에 뭐 지금 은행 앱도 설치하시고 그쵸. 아버지 신분증도 있고 막 갤러리 찍혀 있으면 이거 다 이용해서 한대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꼭 부모님께 설득을 잘 시켜드리고 은행 가셔서 보이스피싱 대출 안심 차단 서비스 꼭 직접 신청하실 수 있게 자녀분들이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피싱에. 두 분이 네. 대표적인 피싱 범죄 유형 9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로 이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네. 저는 실제로 요즘은 뭐 카드 배송한다고 왔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인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문자 받으셨을 때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데요. 네. 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배송 상태를 확인하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택배가 워낙 요즘 막 도착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라고 클릭하게 한다니까요. 모바일 청구서 발송 확인 후 결제 진행하세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명절 앞두고 있어서 택배 그 보이스피싱 문자가 정말 많이 올 건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이런 문자들도 보셨을 거예요.
귀하의 통장이 정지될 예정입니다. 확인하시려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고 카드 승인 완료. 맞아.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누가 내 카드를 긁었나? 예, 예. 이럴 놀라죠. 때도 있고요. 귀하의 건강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니 지금 신청하세요. 이거 누가 돈 준다고 저것도 그러니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카드 승인 완료도 요즘에 해외에서 카드가 승인됐습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갖고 뭔가 털린 것 같아갖고 맞아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직도 여러 사례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최근 대출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지. 확인하고 대출 싶지? 안 받았는데도 막 이러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큰일 나요. 고객님 확인하시면. 계좌가 부정 사용됐습니다. 즉시 확인 필요. 무서워. 무조건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한 경우가 있는데 귀하의 자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긴급하게 연락 주세요. 아, 너무 못됐어 정말. 네. 실제로 저는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례를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본다고 방송에서 네.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네. 당장 KBS 안내에 전화고 난리가 났었어. 진짜 보이스피싱 당한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제가 엄청 혼났어요. 왜 그런 몰래카메라 하냐. 아니 그래도 뭔가 대응을 하셨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한데 네. 저도 종종 뭐 문자 요즘도 와요. 뭐 이렇게 엊그저께는 해외에서 저를 만난 적이 있으시죠? 하면서 연락 어머, 주세요. 어머, 이런 어머. 문자도 오고. 네. 실제로 네.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만났어요. 누구야? 네. 그리고 뭐 진짜 썸 탄 거 해외에서 같은데. 좋은? 제가 남자인 줄 아나 보죠. 이 전화번호 어. 주인이. 그리고 해외에서 카드 이용 내역 있다고 막 새벽 1시나 밤 11시 정도에 오면 뭐 놀래잖아요. 뭘 어떻게 믿어야 중요한 돼요? 건 링크는 안 누르려는 건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유형을 아까 여러 가지 9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걸 다시 분류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네. 해외에서 만난 적이 있으시죠? 이런 것도 오지만 아예 저 이재성인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성 아나운서님이 보내신 줄 알고 저는 무슨 일이세요? 답하다가 전화 한번 주세요 하면 전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재성 아나운서를 사칭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한테 요구를 해서 돈도 뜯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인 사칭입니다. 지인 사칭 피싱이 맞아, 굉장히 맞아,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뭐 택배 왔습니다, 뭐 금융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는 문자가 오면은 거기에 꼭 링크가 있는데 그거 누르면은 악성 앱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요. 한 번 설치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다 빠져나갑니다. 네. 비밀번호 이런 거 막 빠져나가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요즘은 QR 코드 찍으라고도 나와요. 절대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이제 앱이나 QR 코드 가지고 정보 빼가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응책은 네. 명확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 오면 일단 답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링크도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설치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인이나 가족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대응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재성 아나운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AI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성 아나운서는 목소리가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걸 딱 따가지고 네. 말 한마디 가지고 돈 달라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AI로. 근데 조심해봐야 이게 되네.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반드시 이재성 아나운서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내 목소리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SNS에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고 한마디 올리잖아요. 그 목소리 가지고 내 말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주세요. 뭐 내가 위기에 처해서 이런 전화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를 와서 이 목소리를 따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모르는 번호 전화 왔을 때 제가 여보세요 하잖아요. 답이 없으면 누구세요? 어디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녹음해가지고 세상에. 그 목소리로. 돈 달라는 목소리로 다시 변조를 한다. 그 짧은 걸요? 그렇죠. 그게 지금 AI 기술이 발달해서 어두운 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절대로 모르는 번호 오면 받으시더라도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 기다려봐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전 모르는 그래서- 번호 안 받았더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가. 왜 저장을 안 그건 해줬어? 받아야죠. 받으셔야죠. 안 받으면 또 문자가 또 오기도 하니까요. 예. 받아야죠. 근데 저는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전해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혼자 이제 외워놓은 게 있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뭐 가족을 사칭해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야겠다. 그러니까 내 휴대전화는 오염됐을 이미 수 있으니까 맞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본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돈 얘기가 나오면 암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에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지는
그쵸. 맞히면은 우리 가족이고, 아니면 범죄자고. 맞아, 암호를 정하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저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져도 돈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네, 미리 좀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해 아나운서. 주세요. 이재상 아나운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하거나 네. 사기를 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